제일 먼저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 제가 항상 이건 유치원 교사나 아니면 목사님들이나 지도자나 모두에게 제가 하는 게, 자, 앞에 여기 있는 사슴 그림을 보고 사슴 그림 중에서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여러분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어디가 잘못되었어요? 보니까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이제 공부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엄마 사슴은 점이 없는데 여기에 뭐 점이 있다. 근데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또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한참 보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사슴이 뿔이 없네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녹용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걸 먼저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자세히 볼 것 같으면 거의 제가 이걸 강의를 하게 되면 이거를 금방 알아맞히는 사람이 한 번에 하나가 나올까 말까예요. 뭐예요? 귀가 이상하네요. 귀가 어떻게 됐어요? 사슴의 귀가 지금 뒤로 돌아가 있습니다.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는 그거 인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사슴이 어디 기형아가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이제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사슴의 귀가 180도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슴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면, 제일 먼저 경청을 해야 돼요. 왜 경청을 해야 되는가? 사슴은 어떤 포식동물이, 사자와 같은 동물이 공격해 들어올 때에 사슴이 방어할 수 있는 무슨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36개 하는 거예요. 그런데 36개를 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안테나처럼 이렇게 해서 귀가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 그러네요. 제가 이제 대전에 있는 교회에서 이 강의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축산과를 나왔어요. 축산과를 나왔는데 나중에 저희 보고 얘기가 뭐냐면, 귀가 돌아가는 걸 보기는 보았지만은 왜 돌아가는지를 갖다가 축산과에서 설명은 안 해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제가 교회를 갔는데 그 장로님이 역시 축산과를 나왔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 아예 사슴이 귀가 돌아가는 걸 갖다가 자기는 이 세미나에서 제일 처음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슴이 귀가 돌아가는 걸 갖다가 처음 들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귀가 돌아가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는지 그걸 아는 것은 바로 사슴이 살아나갈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 경청을 갖다가 제일 잘할 때에 우리가 모든 생활에 있어서 무슨 성공한다든지 행복한다든지 인간관계, 관계라든지 이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잘하죠. 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다니고 축산과를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우리 생활에다가 어떤 적용을 할 수가 있는 지혜를 배우지 못한단 말이에요. 축산과를 갔다. 귀가 돌아간다. 귀가 돌아가는데 사슴이 귀가 돌아가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나에게 적용을 할 수가 없다면 그거는 뭐라 그래요? 창고적인 지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경청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사람이 태어날 때 오간 중에서 제일 먼저 작동하는 게 경청이고, 맨 마지막 사람이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끝까지 남아있는 게 이 소리 듣는 기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사슴이 귀가 돌아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귀를 갖다가 이렇게 돌리면 멀리 있는 것도 잘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저 멀리서 오는 그 발자국 소리가 그것이 같은 자기네 사슴의 발자국 소리인지, 아니면 그것이 코끼리의 발자국 소리인지, 아니면 자기를 갖다가 공격해오는 사자의 발자국 소리인지, 그걸 갖다가 몇 킬로 멀리 떨어졌는데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풀을 먹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사슴의 눈까지도 같이 경계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어떻게 만들어 놨느냐. 이제 귀를 돌려서 이렇게 이제 멀리 오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고 내가 이제 푸른 초장에서 푸른 풀을 먹을 때 뭘 먹는다 그러면 거기다가 집중한다 할 때 우리는 거기다가 집중을 너무 하다가 보면 다른 소리를 못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가? 경계심이라는 품성을 갖다가 같이 작동을 시켜야 됩니다. 경계심을 작동한다. 그러면 이게 풀을 한쪽에 먹고 사슴의 눈은 어떻게 되냐? 한쪽 눈은 풀을 보면서 한쪽 눈은 어떻게 해요? 사방을 갖다가 이렇게 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다 그러네요. 사슴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이 경청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경계하면서 경계심의 품성을 가지고 또 그에 대해서 신중함의 품성도 가지고 하면서 동시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집중이고 하지만은 그러나 너무 집중하다가 다른 어떤 위험 요소를 갖다가 인지하지 못하면 문제가 크죠. 네 번째는 이제 collaborative problem solving skill이라 그래가지고 문제를 협력해서 같이 해결하는 기술. 모든 당사자들이 우리 가족 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모든 가족들이 같이 열린 자세를 가지고 같이 해결하는 것. 이제 그럼으로써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자기 혼자 아버지면 아버지, 어머니면 어머니만 해결점을 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다. 아니면 직장에서 이 문제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같이 해결하는 것. 이거는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협력해서 공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또 아니면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상담보다도 어떤 의미에서 집단 상담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서로 나눔을 해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눌 때 하고 또 저 사람이 나눌 때 하고 이제 이런 걸 저런 걸 서로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나도 저럴 땐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이런 이제 서로 간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어떤 기술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아주 attentiveness, attentive listening이라고 그러죠. 경청이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거의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제일 기본적인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경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잠언 18장에 있는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명철한 사람의 입에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그 미련한 자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긴다. 제가 이제 미국 교회 목회를 하면서 설교 같은 거는 그런 건 오히려 쉬워요. 뭐냐면 설교는 다 설교 원고를 가지고 영어로 설교를 하니까 뭐 또 설교하고 있는데 누가 중간에 질문하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제가 영어를 좀 잘하지만은 영어를 하나 한국말이나 어느 때가 제일 어려우냐 재직해야 할 때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뭐 이런 소리 이런 말 저런 말 뭐 정신없이 쏟아붓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담임 목사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네끼리 뭐 주거니 받거니 뭐 갑이야 언론 뭐 이렇게 뭐 서로 그냥 논박하고 이제 한참 하는데 그럼 한참 할 때까지 나는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네가 한참 하다가 결론이 나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날 보고 묻는 거예요. 패스 on.
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벌써 이 여러 사람들이 말한 것을 다 경청하고 난 나름대로 듣고 있으면서 그 경청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혜택이 있어요. 내가 많은 정보를 얻고 내가 처음서부터 내가 먼저 주장을 하고 내가 먼저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정보를 얻고 난 뒤에 내가 나중에 더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문에 있는 말씀이 정말 아주 확실한 거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